이대로입니다. 이 MB정부 특활비, MB정부를 겨냥하는 수사가 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최측근 2명이 동시에 구속이 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전까지 검찰 수사의 칼끝이 다 다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여성들은 많은 사회적 제약과 차별, 오랜 편견을 딛고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창조와 혁신을 이끄는 기업 경영인으로 또 인류의 감성을 일깨우는 문화예술인으로 세계 곳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문가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김윤옥 여사 얘기예요. 예. 그 이현정 의원님, 특활비가 청와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흘러들어갈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돈이 김윤옥 여사 보좌관한테 흘러갔다는 정황이 나와서요. 이건 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곤란한 지점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본인 관련된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특히 또 이걸 진술한 사람이 정말 핵심 측근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관계 면에서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방어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왜 그러면 청와대에도 분명히 특수활동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정원 특활비를 이용해서 그것도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윤옥 여사가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게 아마 해외 순방이나 뭐 이럴 때 사용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또 뭐 이제 출근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네, 정말 이제 핵심 측근이나 김백준 전 비서관에 이어서 또 김희중 전 비서관도 이제 조사를 받고 다들 또 이제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이 전 대통령이 이제는 방어하기 힘든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지 않는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평론가님 말씀처럼 최측근의 입에서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물을 좀 저희가 짚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제1부속실장을 맡았던 김희중 전 실장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문제 얘기 나왔을 때 제일 많이 거론됐던 사람들이 문고리 3인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이 바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역할을 동시에 같이 했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최측근인 사람들이 지금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저렇게 사용했습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아주 치명적인 치명타를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처럼 검찰 고위 관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뭐 대놓고 아주 단정적으로 표현할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받았던 문제에서 제일 핵심 키맨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지금 키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는 겁니다.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본류를 찾아 들어가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억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 그때 검찰이 국정원의 입출금 내역을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입출금 내역을 확인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도 특활비가 건네졌다는 것들을 확보를 한 다음에 김희준 전 기조실장을 통해서 특활비가 건네졌다고 하는 사실까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얘기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입에서까지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예. 박상훈 소장님, 네. 2011년 10월에 보니까 대통령 미국 방문 앞두고 1억 원, 그걸 달러로 환전해서 김윤옥 여사 보좌관한테 줬다는 건데 미국 순방 앞두고 1억 원을 특활비로 받았다. 그 돈 어디다 쓰는 겁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대사관 예를 들어서 과거 관행을 본다면 뭐 그 미국을 방문하면 그 대사관들 직원들 경력금으로 금일봉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금일봉 줘야 될 일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청와대 특활비로 주로 이제 쓰는 것인데 이게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넘어와서 뭐 1억 원 정도를 US로 바꿔가지고 미국 순방 중에 제2부속실에 전달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걸 무슨 쇼핑하기 위해서 그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과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 대통령이 순방에 있을 때는 이른바 그 고생했다고 금일봉을 많이 줍니다. 이제 그런 비용으로 쓴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이 문제는 뭐 두 분 말씀하고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역대 정부 87년 이후에 정부 거를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청와대가 관행적으로 청와대 특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특활비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써도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모럴 해저드에 좀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MB 정부까지 나왔기 때문에 87년 이후 국정원 특활비와 청와대 특활비가 어떻게 상호 연계돼서 쓰여지는지 이 문제도 한번 총체적으로 이 사건이 단락된 이후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방금 전에 영상이 2011년 10월 그러니까 김용 여사가 달러로 환전해서 1억을 받았다, 국정원 특활비 받았다고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을 때 영상도 보고 계십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저는 궁금한 게 뭐 저희가 앞서서 검찰의 깔끝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했다라고 표현은 하긴 했지만 일단은 이 특활비가 김은옥 여사를 보좌하던 행장관에게 전달됐다라는 진술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전 영부인을 불러다가 검찰 조사를 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절차상으로 보면 뭐 바로 조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행정관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김윤호 여사가 아니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행정관이 관례대로 알아서 이제 집행을 했다라면 본인은 모르고요. 이거는 뭐 사실 또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갖고 전직 영부인을 소환한다. 이거는 좀 검찰이 너무 과하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검찰이 아마 이쪽 부속실, 제2부속실 행정관을 불러서 당시 어디에 쓰였는지 쓰임새와 관련해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김용 여사가 인지를 한 것인지 과연 이 돈이 그냥 청와대 일반적인 돈이라고 인식을 한 것인지 아니면 김용 여사가 그 국정원 돈 가져오는 거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뭐 지금 상상을 해보면. 근데 만약에 김용 여사도 이 사실을 인지했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냥 관례대로 썼다라고 한다면 김용 여사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국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검찰의 수사가 좀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입을 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그럼 저도 이제 뭐 국정원에 대해서 바깥에 있을 때 생각은 좀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정원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국정원이 바뀌었다. 정말 국정원이 어떤 정치 개입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일하는 부서다 하는 걸 느끼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단 한마디 진술도 안 할 것 같았던 원세훈 전 원장도 저 김성환 평론가님 이제 특활비 관련해서 2억 원 줬다고 실토하네요. 저는 왜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지 않고서 저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원세훈 전 원장을 별명을 뭐 기자들이 붙인 게 자물쇠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혐의와 관련해서 다 부인만 많이 해왔거든요. 그리고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 잘 진술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특활비에 대해서는 2억 원을 내가 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 전 원장이 본인이 안 줬다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뭔가가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청와대 기념품 만든다 그래가지고 기념품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앞서도 뭐 얘기가 나왔지만 영부인이 뭐 금일봉을 준다거나 이런 건 청와대 특활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에 무슨 기념품비 만들 돈이 없어가지고 기념품비를 줬다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는 제가 볼 때는 기념품비 외에 다른 특수한 목적으로 줬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예.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했거나 최소한 대통령 최측근이 국정원에 얘기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국정원 특활비는. 그냥 아무나 달라고 해서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은.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서 쓸 돈이었을 것이면은 뭐 거의 제가 볼 땐 틀림이 없다. 만약에 건네졌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걸 청와대 특활비로 해결할 수 없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밖에 추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그리고 청와대의 기록이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쓰는 돈이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됐던 돈이냐. 이걸 지금 검찰이 찾아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를 안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측근 2명이 동시에 구속됐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비상 상황입니다. 그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이게 정치판이 진흙탕이 되죠. 진흙탕이 되면 문재인 정권은 이 진흙탕에 빠지는 거고 결국은 이명박 정권과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정도에서 정도를 걷고 그런 비상식적인 정치 보복을 중단하는 게 옳다. 예, 소장님 뭐 말씀처럼 김백준 전 기획관, 네. 김진모 전 비서관 모두 구속이 됐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실제로 오늘 출근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칼끝이 정면으로 이제 오고 있는 것이죠. 계속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 사이버 사령부 댓글 문제, 그다음 다스 문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측근들 김백준 기획관부터 이제 구속이 되는 사태가 왔습니다. 그러면 뭐 태풍이 예보만 있다가 거의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MB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딛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정치를 시작한 이래 이제 최고의 위기가 이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극복할지 아까 뭐 이재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면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옷값으로 지불했다 뭐 등등 있는데, 지금 MB 문제는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2억 원 문제, 청와대 시계 문제가 좀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느 부처든지 예산은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특활비 문제나 과거에 이게 좀 관행적으로 그 이른바 인마이 포켓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 대통령 특활비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특활비를 같이 서는 어떤 모랄 해저드가 관행적으로 도덕적 있었던 게 해이가 있을 수 아닌가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